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06번 볼게요. 0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소유권의 취득. 자, 소유권의 취득에다 박스를 쳐보세요. 소유권의 취득을 뭐라 그러냐면 귀속청산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소유권의 취득을 뭐라 한다고요? 귀속청산.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중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단 이거는 안 돼요. 처분 청산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 이거를 주관적 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주관적 평가액.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액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다. 요거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 있다는 말은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진행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 가치가 부동산이 5억인데 4억이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게 하더라도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그래서 2개월간의 청산 기간은 진행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아니죠. 여기 잠깐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할 피담보 채권 3억 5천에다가 선순위 것만 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안 뺐습니다만 선순위까지만 공제를 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후순위 채권액은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순위까지만 공제해. 그래서 자기가 받을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 거까지만 담보를 하고 후순위 건 담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다 담보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원금에다 이자, 그다음 그냥 피담보 채권이죠. 거기다가 선순위 담보금액 여기까지만 담보를 하고 후순위 담보액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에 그러면 안 돼요. 이 3번 지문이 여러 차례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돈 빌려준 거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법,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다섯 번째, 담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했다. 대신 앞에 거 선순위 걸 먼저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갚아버리면은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선순위가 돼버리죠. 담보가등기보다 위에 있는 거를 담보가등기권자가 위에 있는 걸 먼저 갚아버렸으니까 자기가 1순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담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에 발생한 구상권도 담보계약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0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거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대금, 권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다 가등기 걸 수 있는데 그건 등기법상 가등기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가등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 청산기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2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후순위 권리자는 요거 청산기간 내 2월이죠. 청산기간 내에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2번이 답이 되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 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액에 미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은 3억짜리고 원금에다 이자 합해서 3억 5천. 그 부등호가 반대로 되는 거죠. 부동산이 5억이 아니라 3억.
이자가 3억, 원금이 3억에다 이자 아주 5천, 3억 5천.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용액의 부동산 가치가 시가가 차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담보가치의 시가가 차용에 미달하는 경우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가 사적 실행으로 청산금의 지급 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청산형 담보권, 그 처분 청산 박스세요.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도 허용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 청산이란 말은 팔아서 돈을 나누는 건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귀속 청산과 경매 신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분 청산형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여기 3개월이 지나는 게 아니라 얼마가 지나야 돼요? 2개월. 2개월이 지나야 되죠. 3월이 지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담보가등기권자는 담보가등기권자는 채권자인가요? 예, 담보가등기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예,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에서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채권액을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배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후순위에게 권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배당 신고를 해야만 우선 변제가 됩니다. 맞고 니은번입니다. 귀속 청산의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청산금 통지한 후 곧바로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청산금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산금 통지하고 얼마가 지나야 돼요? 2개월의 청산기간 이후라야 청산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산금 통지하자마자 막바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청산금 통지 후 막바로 본등기 안 된다. 얼마의 기간을 줘야 된다? 2개월. 왜 2개월의 기간을 줘야 돼요? 이걸 2개월을 둔 이유가 뭐냐면 저 채무자가 달러빚,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와서 돈을 저 3억 5천을 빌려다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지하자마자 본등기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러면 저 채무자가 어떻게 쓴 돈을 저기 친척한테 빌려올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누구한테 해서 빌려와서 갚아버리면 되거든. 2개월 안에. 변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저 부동산 날리는 것보다는 변제를 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막바로 본등기 못하도록 2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리을 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됨으로 소멸하고. 자,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다 죽죠? 밑에 저당권이 경매가 들어오면 선순위부터 죽잖아요. 그럼 선순위부터 다 죽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가등기 소멸해야 하네요. 아니 담보가등기가 저당권을 바뀌었으니까 저당권을 소멸하면 담보가등기가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강제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 전환됐으므로 소멸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가등기가 소멸했는데 어떻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담보가등기가 소멸했으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여기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놈 죽은 놈이요. 저 죽은 놈에 의해서 본등기 못하지.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봅니다. 리을번. 귀속 청산의 경우에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 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주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자,
만약에 지금 청산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4억인데 선순위가 5천만 원 있다 이거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돼 버립니다. 0이 되니까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청산기간이 지나자마자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자마자 소유권이 지금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넘어간다. 담보가등기권자에게 그러니까 돈 다 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과실 수취권이 이전됐다.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넘어간다. 청산기간 경과가 막바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에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벌입니다.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에서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후순위가 받아가게 된다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경유하기 전에 본 법률이 적용된다. 잠깐 등기 전이라고 돼 있죠? 가등기를 경유하기 전에는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등록이 돼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데 아직 등기 안 했으면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양도 담보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양도 담보가 됐습니다. 그럼 양도 담보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다.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다. 선행이죠. 이게 양도담보를 등기돼 있는 거니까 이게 양도담보돼 있는 건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 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니까 이걸 말소시키려면 채무가 먼저 변제에 대해 선의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채무 변제를 여기 동시행 아니라고 써놨죠. 채무 변제가 선의행입니다. 그래서 동시행이 안 됩니다. 양도담보를 말소시키는 거하고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 되지 않는다. 채무 변제가 선의행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리을번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3자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7번 보세요. 지금 양도담보권자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매매로. 대한민국의 99%는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 이렇게 찍혀있다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이 없다는 뜻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보고 을이 소유자인가 보다 양도담보라고 찍혔지만 그게 소유권 없습니다 라고 돼 있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이걸 사갔다고요. 매매로. 근데 병이 이게 여기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그게 소유권이 없다는 소리인지 모르고 사갔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라는 건 이거 소유권 없단다 그런 걸 알면서 사왔다는 겁니다. 악이다. 이럴 때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도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로 사온 제3자가 선이었을 때만 보호하고 악이었을 때는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양도담보 설정자는 요 3자에게 뭐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리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3자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틀렸어요. 미음번 채무자의 피담보 채무 변제의 피담보 채무와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상호간은 동시 이행 관계다. 여기 채무자의 이 피담보 채무와 담보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행이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B번 채무자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채권자의 청산권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거 여기 지금 청산권 지급 의무와 본등기는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 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읍번 목적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채권자의 청산권 지급 의무 요거 본등기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 맞습니다. 비읍번은 동시행 이행 관계.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X건물 시역 4억 상당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양도담보 박스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 주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기억 X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과실수익은 갑에게 기속한다. 갑이 지금 양도담보 설정자인가요? 여기 봐, 여기 갑이 뭐가 된다고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한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 넘겨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양도담보 설정자, 소유자, 설정자란 말은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계속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번 목적물에 대한 사용권과 과실수익권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거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니은번 X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갑은 등기명의 없이도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소유권은 아직 양도담보 설정자한테 있는 거니까. 디귿번 갑은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였어도 을로부터 청산을 받기 전에는 슬롯이 잘라보세요. 자, 여기 칠판 잠깐 가봅니다. 지금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금 통지가 왔는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본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까지 가는데 청산금 본등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 지급을 아직 안 했어요. 채권자가. 그럼 채권자가 2개월이 지났는데 청산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원금에다 이자에다가 이걸 가져다가 또 주고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2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돈을 또 달러빚을 내서라도 가져다가 저 원금과 이자 저거 다 갚고 가등기다 한번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까지라도 지급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도 돈 갚고 저 담보부동산 담보 가등기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에서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을이 X건물을 청산 절차 없이 병에게 매각한 경우에 병은 선의악이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 여기 보세요. 지금 양도담보가 넘어간 상태인가? 을한테 양도담보가 넘어간 건가요? 문제상으로 양도담보가 넘어갔는데 을이 병한테 매매로 팔았어요. 을이 양도담보가 돼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팔았을 때 선의는 소유권 취득하지만 악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네. 악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악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네. 악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자, 미음번 갑니다. 을에게 양도담보권 등기 후 X건물의 임차인 병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채무변제 전이라면 병은 적법한 사용권을 갖는다. 그래서 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라면 사용권을 갖는 거 맞습니다. 비읍번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잠깐만 이거거든요. 지금 아직 채무가 변제가 안 돼서 지금 양도담보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저 갑이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뭐 청산금을 지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청산금도 안 주고 채무도 안 갚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년의 제척 기간이 걸렸다고요? 10년. 10년 안에만 갚으면 된다. 이 사람도 지금 청산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10년의 제척 기간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리고 10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하는데 이때 청산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게 아니라 청산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비읍번 틀렸고, 자 20번 봅니다.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2억 원에 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바꿔야 되네. 여기가 문제상으로 여기가 을, 여기가 갑 이렇게 되네요.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요것도 금액이 2억이라 그랬어요? 2억. 자, 2억에 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걸 뭐라 불러요? 양도담보했다니까. 채권담보에서 소유권 넘겨준 거를 이걸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말 안 나오니까 또 모르지 또. 요 2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면 그걸 뭐라 한다고요? 양도담보라고 한다니까. 아직 눈 못 뜬 거야? 아직 99%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서 양도담보란 말이 안 나와도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 말에서 양도담보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양도담보 말에는 잠깐만 거기가 지금 30일이니까 작년도 문제죠. 작년도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작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양도담보란 말은 내 머릿속에서 빡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해주면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 부동산이 지금 이게 화재로 멸실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멸실이 되면서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 이거예요. 화재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상대위 됩니다.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갑은으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갑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소유권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지금 병이 임차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병이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요 임차한 병에게 갑이 자기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일단 봅시다. 갑은
갑은 지금 갑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양도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갑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갑이 지금 갑은 채무자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12월 30일이 되는데 변제를 하지 못했어요. 변제하지 못했으니까 이행지체에 빠진 거죠. 을이 이행지체에 빠진 거 맞죠? 그러면 갑은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목적 부동산의 임차인한테 내가 이거 지금 귀속 청산을 할 거니까 목적물에서 돌려주고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3번 이야기가 그거예요. 갑은 채무자 이행지체니까 대금을 12월 30일 날 대금을 못 줬다는 소리예요.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귀속 청산하려니까 비우고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갑은 피담보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봅니다.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데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채무자 을한테 있죠. 그럼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임차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차임 월세, 이 차임 월세 과실은 이거 누가 받아야 돼? 이거는요. 을이 받아야죠. 이것은 소유권이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사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니까 여기 임료 차임 과실은 그대로 채무자인 을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갑이 X 건물을 매각하여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갑이 이걸 갖다가 정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정. 그런데 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그러면 선의한테, 자, 그러면 양도담보 설정자는 선의의 정한테 그 등기 말소하고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왔네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게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체성이 가지는 말은 뭐냐면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전유 부분 1501호다. 이 1501호를 갖다가 샀다. 그러면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도 다 산 거고, 팔았다. 그러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같이 동시에 다 팔린 겁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따라다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일체성. 그러니까 분리 처분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전유 부분은 파는데 공용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안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 안 되니까 팔면 다 같이 팔리는 거고, 팔면 다 같이 팔렸고, 사면 다 같이 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자, 그렇다면 439페이지의 03번부터 보겠습니다. 03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구조상 공용 부분. 잠깐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냐면 복도 계단 승강기 이거를 갖다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법정 공용 부분이라 불러요. 여기서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승강기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 그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뭐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헬스 시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방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독서실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요. 지하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헬스장, 놀이방 뭐 그다음에 어떤 그 독서실 이런 거 차려놓은 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그런 것은 등기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그러면 구조상 공용상 구조상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말 1번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모두 등기한다. 틀렸죠? 규약상 공용 부분만 등기하고 구조상 법정 공용 부분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어요. 자, 2번 갑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 부분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2번이 맞습니다. 3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원이 동의해도 대지 사용권 여기 이 대지 사용권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지 사용권은 분할할 수 전원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분할할 수 없고 강제 경매에 의해서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강제 경매에 의해서도 분할 안 된다라고 딱 돼 있어요. 예. 자, 전원이 동의가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그래서 분할 안 됩니다. 4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한 걸 추정된다. 아닙니다. 전유 부분을 박스 쳐보세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된다. 이거 집합법 제6조에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6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 틀렸다는 소리고 5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복도 계단 승강기를 취득하면 누군가가 점유 취득 시효 취득해 버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썼다고 하더라도 복도 계단 승강기는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04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처분할 수 없는 걸 뭐라 한다고요? 여기서는 분리 처분 안 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일체성.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분리 처분 안 되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안 돼요. 분리 처분 안 되는 걸 뭐라 한다? 일체성. 그래서 분리 처분 안 된다. 이걸 일체성이라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처분 안 되니까 일체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번 질문 맞고 2번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법 조문에 딱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서 의하더라도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아까 강제 경매에 의해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못한다 그랬죠? 예. 전원이 동의하든 강제 경매든 대지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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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전유 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잠깐만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친다. 종된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 압류의 효력,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칩니다.
자, 그래서 4번 이상이 없네요. 5번 같습니다. 대지 사용권에 관하여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귀속된다. 그러면 틀리고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국가. 다른 공유자에 귀속된다는 것은 민법 267조인데 민법 267조는 공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공유. 공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에서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공유 267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집합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것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에 귀속된다.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렸고 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06번으로 갑니다. 06번 집합건물의 수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서면 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서면 결의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5분의 4입니다. 다시 한번 서면 결의가 얼마라고요? 5분의 4. 자, 참고로 5분의 4가 두 개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재건축. 재건축도 5분의 4. 서면 결의 얼마라고요? 5분의 4. 재건축과 서면 결의는 동의 요건이 얼마라고요? 5분의 4. 그래서 서면 결의 5분의 4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의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단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여 성립하는 당치다. 그래서 3번이 맞네요. 여기서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강제로 가입이 되는 거고 탈퇴하고 싶으면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탈퇴가 될 수 없어요. 관리단은 조직행위가 필요 없어서 자동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가 답입니다. 4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해당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의 사용금을 청구한다. 이거 각 구분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거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4분의 3 그 결의를 의해서 이걸 갖다가 사용 금지를 청구를 할 사람을 지명하거나 또는 관리인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가지고 통지할 자를 지정하던가 아니면 관리인이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가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에서 분할 청구 여기 분할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리처분 안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 안 돼요. 일체성이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분할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강제 경매에 의해서 분할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강제 경매로도 분할 못한다. 대지 사용권은 전원의 합의에도 분할 안 되고 강제 경매로도 분할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다 했어요 아까. 자, 07번 보겠습니다. 07번. 집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자,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박수 쳐보세요. 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굴까요? 전세권자, 임차권자예요. 다시 한번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점유하는 자예요.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두 번째 관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미분양된 구분 소유권을 포함하여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나 거기 가입하기 싫다. 그렇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니까 맞습니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저기 외부에서 데려와도 되고 임차인도 되고 그렇다는 소리예요.
4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임차인 전세권자죠. 이 사람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중에서 하라고요?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분에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하는 거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09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아예 법조문에다가 딱 명시해놨어요. 하도 다툼이 생기니까 법에다가 딱 못 박았습니다. 관리단의 그 규약, 관리단 규약이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다가 아예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없다 틀렸네. 있어요. 자, 두 번째, 법원의 강제 경매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한 경우 이는 이유다. 여기 보세요. 강제 경매에 의해서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강제 분할했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강제 경매라도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법원의 오판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그러한 경매 처분은 무효예요. 법원이 실수한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3번. 관리인은 전유 부분의 보전, 관리행위, 공용 부분의 보전,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단, 사업관리대 관리단을 대표하는 행위를 한다. 거기 3번에 보니까 전유 부분의 보존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요거 전유 부분의 보존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소유자. 그 구분 소유자가 해야 돼. 구분 소유자. 그래서 전유 부분의 보존을 뺀 나머지 관리행위,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 이런 것들은 관리단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존은 구분 소유자가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기로 한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보존행위를 볼 수 없고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시간이 매우 아삼삼하네. 자, 여기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